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무죄, 또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역시 무죄. 이 대목에서요, 내가 만약 재판의 판사였다면 어떤 선고를 했을까 다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들의 들이댄 법의 잣대가 국민의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한 달 가까이 지속된 가혹행위와 폭행 끝에 결국 숨진 윤일병. 검찰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윤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 여기서 안 살아요. 제발 다 살고 나와줬으면은, 살아서 그 안에서 나와서 사회로 다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법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지켜본 이 법정에 의한다면 30년 후에 제가 나이가 60이 되어서 그때 제가 저들을 거두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이 법치국가라는 것에 대한 정말 치가 떨렸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말 분만 차오릅니다. 분만. 현재로서는 그 세 가지의 실체적 경합범의 법정 상한형이 36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선장에게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인 36년이 선고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의도를 갖고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 이러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의 잣대는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을 저질러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 법감정을 다시 한번 흔드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자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는데요.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적용한 이유였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속옷 차림으로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모습, 가만히 있으라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존자의 진술, 그 결과 사망 실종자만 304명이라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한때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 중 이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또 둘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죠. 셋째는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빗대어서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요, 국민 법감정뿐만 아니라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책 한 권으로 정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법과 도덕 그리고 정의, 이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현실의 잣대에 맞출 것인지 재판부가 더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